네, 덕소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캠코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영상에 선생님이 직접 나오지 않고 이렇게 프린트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 전까지 꼭 다 봐서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번 단원 내용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길 바래요. 자, 먼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화학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산화라는 것은 중학교 때는 약간 산소의 얻고 잃고로 산화와 환원을 얘기했겠지만 약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것보다는 전자와 수소이온을 얻고 잃고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혹은 수소이온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산화됐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전자나 수소이온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환원됐다 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둘 중에서도 전자의 이동으로 많이 구별을 하니까 앞으로 산화 환원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수소 연료 전지는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은 마이너스 극부분, 플러스 극부분, 가운데 전해질 부분이 있어요. 자, 각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전해질이 뭔지 아시나요, 친구들?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소나 칼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물에 녹으면은 지금 여기서 많이 이온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 이온들이 전자를 운반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 활용할 부분은 이 전해질 특징 중에 이온은 통과를 시키는데요. 전해질이 이온은 통과를 시키는데 전자는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해요. 요 특징을 이용할 거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극부분입니다. 마이너스 극부분과 플러스 극부분이 있는데요. 이 극은 보통은 백금을 사용한다고 해요. 백금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연료 전지의 단점 중 하나가 비싸다는 거예요. 이 재료가 비싸서. 근데 지금은 가격을 볼 건 아니고요. 이 백금이 여기에서 역할은 뭐냐면은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역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 백금이 촉매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여기와 여기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나 그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마이너스 극 쪽에는 수소를 넣어주게 되고요. 플러스 극 쪽에는 산소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극 쪽에 들어간 수소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혼자 반응이 막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공기 중에도 수소 있을 텐데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수소가 반응성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소가 아까 말했던 촉매 역할을 하는 백금과 만나게 되면은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 바로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소 기체였던 것이 전자를 잃고 수소 이온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린 반응이죠. 자, 위에서 전자를 잃으면 뭐라 그랬죠? 그쵸, 산화 그랬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는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많이 생길 텐데, 한 곳에 굉장히 고밀도로 걔네가 뭉쳐 있을 수는 없겠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운데 누가 맡고 있죠? 전해질이 맡고 있죠? 근데 전해질은 누구는 통과할 수 있다? 이온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긴 수소 이온은 통과해서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생긴 전자는
통과를 못하게 되죠. 전자는 이 전해질 부분을 통과를 못해요. 이 전자는 통과가 안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전자도 이쪽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전해질은 통과할 수 없고 보니까 또 다른 통로가 있네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이 전극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선이죠, 전선. 그래서 이때 생긴 전자는 전해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타고 이동하냐? 전자를 타고 이동하게 돼요. 도선에 전자가 이동을 했네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죠? 전류라 부르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가 됩니다. 많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들어서라도 꼭 이해하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마이너스 극쪽에 수소기체를 집어넣습니다. 들어온 수소기체는 백금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가 되어 수소이온과 전자가 됩니다. 자, 이때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플러스 극쪽으로 확산되고요. 전자는 이 전해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선은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도선에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 전류, 즉 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반응을 마무리해보면은 플러스 극쪽에는 산소를 넣어주는데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반응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백금과 만나게 되면은 백금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이곳에 도착한 수소이온과 전자와 반응을 합니다. 자, 수소이온과 전자와 산소가 만나봤자 뭐 생기죠? 그렇죠. 바로 물 생겨버리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와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보면은 산소가 전자를 얻어버린 거죠. 자, 전자를 얻으면 뭐야 그랬죠? 그쵸, 환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게 돼요. 환원. 그러면서 뭘 만든다? 물을 만듭니다. 물.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극쪽에는 누구를 넣어준다? 수소기체를 넣어준다. 자, 근데 수소기체가 이 백금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고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뭐가 된 거다? 산화가 된 거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플러스 극쪽에는 누굴 넣어준다? 산소를 넣어주는데 이쪽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전해질과 도선을 뚫고 온 누구랑 만나죠? 전자하고 수소이온 만나죠? 그때 마찬가지로 백금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전자와 수소이온을 얻고 물이 됩니다. 물이 돼요. 근데 이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 아시겠죠? 자,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쪽 이동하는 거고 전류는 당연히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겠지만 전류는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전류가 흘렀다는 것 자체가 뭐가 생긴 거죠? 전기 에너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쵸? 자, 가장 큰 특징 뭐였습니까? 우리가 발전할 때마다 지겹게 배웠던 뭐를 안 돌렸죠? 여기도 터빈을 돌리지 않게 됐죠? 즉, 이 수소 연료 전지도 뭐를 이용하지 않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수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이 내용 보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떠올라 좋겠는데 바로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는 이 연료 전지와 정반대라고 보면 되는데 물의 전기분해는 거꾸로 이 물에 물론 전기가 통해되니까 전해질을 약간 넣어줘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해질을 넣어주고 말 그대로 전기를 넣어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기를 넣어줘가지고 전기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이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분해시켜 전기를 넣어서 분해시키는 게 물의 전기 분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연료전이 거꾸로 뭐였어요? 거꾸로 수소와 산소를 넣고 넣어주니까 전기가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이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도 물의 전기분해도 간단하게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만 정리를 해두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억지로 시켜서 분해를 시키는 건데, 분해하면은 마이너스 쪽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 쪽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간단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연료전지니까 연료전지를 좀 더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거는 그 연료에서 그게 일어나는 화학식이니까 아까 근데 위에 나왔던 요 내용과 뭐 거의 흡사 똑같죠? 그냥 한번 각 극마다 정리한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료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얘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된다. 아까 말했던 거죠.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된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지 않는다. 즉 전환 단계가 적다라는 건데, 전환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는 단계가 적으니까 효율이 높다. 에너지가 줄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효율이 좋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반응 결과 생긴 게 뭐밖에 없죠? 물밖에 없죠? 앞에서 배웠던 화석 연료를 때우는 화력 발전이나 핵 분열시키는 원자력 발전, 핵 발전처럼 이산화탄소나 방사능 물질 생성하지 않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 자, 세 번째 장점은 풍력 발전에 비해서 소음도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단점은 이 수소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수소를 운반하고 저장하고 만드는 게 아직까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수소는 여러분 가연성 물질인 거 아시죠? 물에 전기 분해할 때 수소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했나요? 성냥불을 가까이 댔을 때 펑 소리가 나면서 터진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수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원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알려주길 바래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